안녕하세요. 2022년 수능 특강 한국지리 제7강 자연재해와 기후변화 문제 해설 시작하겠습니다. 대표 기출 확인하기 1번 그림은 가나 자연재해가 발생했을 때의 위성 현상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가나는 각각 대설, 태풍 중 하나임. 위성 사진을 봤을 때 가는 뭔가 형체가 뚜렷하지 않고요. 이쪽에 구름이 좀 더 많이 있긴 하지만 얘는 어떤 모양이다 라고 말하기가 쉽지 않아요. 자, 그에 비해서 나는 우리 한반도가 여기 가운데 있죠? 가려서 잘 안 보이긴 하지만 여기 한반도가 있으면은요. 하얀색이 지금 구름일 텐데 여기에 뭔가 많이 모여 있고요. 이 중심을 향해서 구름들이 지금 이렇게 분포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걸 보고서 나가 태풍이고요. 가가 대설이라고 짐작할 수 있어요. 태풍이라는 건 확실하게 알 수 있고요. 가는 태풍이 아니니까 대설인 거죠. 자, 참고로 태풍의 일기도 기호는요. 이렇게 그리기도 하는데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S자 두 개를 이렇게 겹쳐 그리라고 알려줘요. 그리고 바람이 저기압이니까 태풍의 중심으로 이렇게 불어 들어가는데 반시계 방향으로 바람이 불어 들어간다. 알아두면 좋아요. 선택지 볼게요. 1번 제주의 최근 10년 동안 총 피해액은 나가 가보다 많다. 옳은 것 고르는 거였죠? 그래서 1번이 옳은 설명이네요. 그 다음 2번 가는 저위도의 열대 해상에서 주로 발원한다. 이건 나 태풍에 대한 이야기고요. 3번 가 대설은 나 태풍보다 우리나라의 연 강수량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잘못된 설명. 4번 나는 가보다 겨울철 발생 빈도가 높다. 잘못된 설명이죠. 대설은 겨울에, 태풍은 주로 한여름부터 초가을 사이에 우리나라에 많이 영향을 미쳐요. 자, 물론 발생 자체는 거의 1년 내내 열대 해상에서 발생하지만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치는 시기는 그렇단 얘기예요. 그 다음 5번 가는 해일 피해, 나는 빙판길 교통장애를 유발한다. 설명이 반대로 되어 있네요. 2번 다음은 자연재해에 관한 안전안내 문자 내용의 일부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가라는 각각 대설, 지진, 태풍, 황사 중 하나임. 가 영향권에 들 것으로 전망되니 등산로 및 하천에 진입하지 마시고 간판 등의 낙하에 주의하십시오. 이건 태풍에 대한 이야기네요. 가는 태풍, 태라고만 적을게요. 그 다음 두 번째, 땡땡시 북쪽 지역에서 규모 5.5 나가 발생하였으니 피해를 입지 않도록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규모 5.5 이런 식으로 표시하는 건 지진밖에 없죠. 그 다음 세 번째, 오늘 퇴근 시간대 다로 교통혼잡과 빙판길 안전사고가 우려되니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대설이 되겠네요. 눈이 많이 오면 빙판길. 마지막, 현재 라 경보 발효 중이니 야외 활동 시 마스크를 착용하시기 바라며 창문을 닫아 먼지 유입을 차단하십시오. 황사에 대한 이야기네요. 선택지 볼게요. 1번 가는 주로 우리나라보다 저위도 해상에서 발원한다. 옳은 설명이네요. 발원은 발생하는 지점을 말하는 거예요. 1번이 정답이네요. 2번 나는 기후적 요인이 아니라 지형적 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자연재해이다. 3번 다는 북태평양 고기압이 한반도 전역에 영향을 미칠 때 주로 발생한다. 북태평양 고기압이 한반도 전역에 영향을 미친다. 한여름이고요. 이거에 대한 설명은 폭염이 되겠네요. 폭염 또는 열대야 그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하겠네요. 그 다음 4번 울릉도의 우대기는 대설이니까 다를 대비한 시설이다. 5번 다는 대설은 가 태풍보다 선박에 주는 피해가 당연히 작다. 정답은 1번. 수능 기본 문제 1번 다음 자료의 가 자연재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종 2년 12월 28일 음력에 경상도와 전라도에서 가가 있어서 담과 가옥이 무너지고 허물어졌으며
사람이 많이 깔려 죽었으므로 향과 충문을 내려서 회개제를 행하였다. 사람이 깔려 죽었다. 담과 가옥이 무너졌다. 가는 지진이 되겠네요. 숙종 7년 4월 26일에 가가 있었는데 집이 몹시 흔들렸으며 말을 타고 길을 가던 사람 중에는 놀란 말에서 떨어져 죽은 사람도 있었다. 지진에 대한 이야기예요. 지진. 1번. 기후적 요인에 의한 자연재해로 진행 속도가 느리다. 자연적 요인이고요. 자연적 요인이 된다. 지형적 요인이고요. 진행 속도가 느린 건 대표적으로 가뭄이 있어요. 2번. 건축물의 내진 설계 강화를 통해 피해를 줄일 수 있다. 내진은 진동에 견디는, 인내할 때 내예요. 그래서 2번이 옳은 설명이네요. 3번. 우리나라에 가장 많은 인명피해를 주는 자연재해이다. 아니죠. 우리나라에 가장 많은 인명피해를 주는 건 뭘까요? 태풍 때문에 많은 사람이 피해를 입기도 하고, 그 다음에 커다란 홍수가 나면 피해를 많이 입을 텐데, 태풍 아니면 호우일 것 같아요. 그런데 지진은 우리나라에서 이제 최근 10년 동안에 상대적으로 큰 지진이 2번이 일어났었는데, 그것 때문에 피해를 입긴 했지만 태풍이나 호우보다 많진 않았거든요. 정답은 어쨌든 2번이에요. 너무 명확하잖아요. 4번. 장마전선이 한 지역에 오랫동안 정체할 때 주로 발생한다. 잘못된 설명이고요. 5번. 발생 시기 예측이 쉽다니요. 어렵죠. 특보 발령을 통해 피해를 줄이는 것이 용이하다. 잘못된 설명. 2번. 그래프는 전북 정읍에 어느 한 달 동안 날짜별 두 기후 요소를 나타낸 것이다. 가 기간에 제시된 자료와 관련하여 정읍에서 일시적 또는 지속적으로 발생한 기상재해 피해를 줄이기 위한 대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참고로 선생님 지금 문제를 해설하고 있는 선생님 저의 고향이 전라북도 정읍이에요. 그래서 저한테 수업을 듣는 학생들은 잘 알고 있겠지만 정읍은 우리나라 다설지 가운데 하나인 전라도 황해안 지역 중에서도 눈이 제일 많이 오는 곳이에요. 물론 그걸 알고 있으면 이 문제는 너무 쉽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조금만 보면 누구나 쉽게 정답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자, 먼저 일 최저 기온을 봤더니 영하 5도 밑으로 떨어지기도 하고요. 영하 15도 밑으로 떨어진 날도 있네요. 그리고 이게 몇 월 달인지 모르겠지만 일 최저 기온이 영상으로 올라간 날이 며칠 안 되죠. 어쨌든 겨울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겨울일 중에서도 1월 정도가 되겠네요. 12월이라고 봐도 별 문제는 없고요. 그냥 이 그래프는 지금 겨울철 기후 그래프다. 다음 강수량을 이렇게 제시하고 있는데요. 강수량은 비하고 눈을 합친 거거든요. 그런데 일 최저 기온이 영하 10도까지 떨어지는 이런 날에는 비가 아니라 대부분 눈이 내렸겠죠. 그래서 강수량이라고 써 있지만 적설량, 눈이 쌓인 양이라고 봐도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자, 보기 볼게요. 침수 피해 방지를 위해 하수 시설을 정비한다. 이건 호우나 태풍에 대한 설명이고요. 니은 수도관 동파를 막기 위해 보온 조치를 강화한다. 자, 이건 일 최저 기온도 표시가 되어 있는데 영하 15도 밑으로까지 떨어졌으니까 수도관 같은 게 터질 수도 있겠죠. 그다음 리을 자동차 미끄럼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저속으로 운행한다. 눈이 쌓이면 빙판길이 되니까 사고가 날 수 있죠. 옳은 설명이고요. 리을 비닐하우스 붕괴를 막기 위해 보조 버팀 기둥을 설치한다. 이것도 옳은 설명이죠. 정답은 니은, 디귿, 리을이 되겠네요. 3번. 그래프는 새 자연재해의 월별 피해액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A, C는 각각 대설, 태풍, 호우 중 하나임. 자, 이 기후 그래프는 자연재해를 제시할 때 그런 문제에서 가장 기본이죠. 그래서 쉽게 구분할 수 있을 거예요. 1월달, 2월달, 12월달에 피해액이 주로 발생하는 A는 대설이고요. 그 다음에 B하고 C는 비슷한 시기에 발생하지만 상대적으로 이른 여름에 발생하는 거, 장마 때문에 주로 발생하는 거 B가 호우고요. 그 다음에 한여름부터
초가을 사이에 피해가 발생하는 건 태풍이에요. 자, 세 가지 구분했으면 선택지에서 정답 찾는 건 아주 쉽죠. 1번, 영동 지방에서 A로 인한 피해는 주로 북서풍이 유입될 때 발생한다. 잘못된 설명이죠. 자, 우리가 앞에 기후 단원에서 다설지 공부할 때 풍향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영동 지방은 북동 기류가 유입될 때, 동풍 계열의 바람이 불 때 지형성 강설로 눈이 내리고요. 그 다음에 북서풍이 불 때는 주로 전라도 황해안 지역 또는 소백산맥 서사면 지역이 눈이 많이 내린다 그랬어요. 물론 울릉도는 섬이니까 바다 한가운데 있으니까 어느 쪽에서 바람이 불더라도 눈이 많이 내리고요. 1번이 잘못된 설명, 북서풍이 아니라 북동 기류. 그다음 2번, A는 비닐하우스 붕괴, 미끄러짐에 의한 교통장애 등의 피해를 발생시킨다. 대설 옳은 설명이니까 정답이 아니고요. 그 다음 3번, B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호우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시설에는 다목적 댐, 저수지 등이 있다. 옳은 설명이니까 정답은 아니고요. C, 태풍의 2010년부터 2019년 피해액 합계는 남부지방이 중부지방보다 많다. 옳은 설명이죠. 태풍은 우리나라보다 저위도에서 발생해서 저위도 지역에 남는 에너지를 가지고 고위도 지역으로 이동해요. 그래서 태풍은 대체로 저위도 지역에서 세고요. 물론 발생하자마자보다는 따뜻한 바닷물을 지나는 동안 점점 세력을 키우다가 바닷물의 온도가 조금 낮아지는 지점이나 아니면 육지에 상륙하게 되면 힘이 약해져요. 그리고 고위도 지역으로 가면 갈수록 힘이 약해지고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중위도에 있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남쪽에서 북쪽으로 이렇게 이동하는 동안 대체로 힘이 약해진다. 그렇게 알고 있으면 돼요. 5번, 태풍은 호우보다 가을철 피해액 집중률이 높다. 옳은 설명이죠. 4번, 지도는 2018년 제19호 태풍의 이동 경로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추론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이건 정말 지극히 개인적인 이야기인데요. 오늘 문제 해설을 보다 보니까 선생님 개인적인 것과 연결된 게 좀 많이 나오네요. 많이 나온다기보다는 먼저 앞에서는 선생님 고향 이야기가 나왔고요. 아까 말을 하려다가 말았는데 나왔으니까 이야기를 할게요. 이게 자료를 보니까 2021년이죠. 작년이죠, 작년. 작년 겨울에 이렇게 굉장히 추웠던 날 선생님 어머니가 지금도 정읍 시골에 살고 계시거든요. 그때 선생님 마당에 있는 수도관 거기가 터져서 수도꼭지를 교체한 적이 있거든요. 문득 생각이 났고요. 그 다음에 2018년 제19호 태풍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태풍이 우리 한반도에 오기 직전에 그리고 되게 태풍이 규모가 커서 피해가 막대할 거라고 예상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다행히 이 태풍이 큰 피해 없이 비도 거의 뿌리지 않고 지나갔었어요. 근데 이걸 왜 기억을 하냐면요. 이동 경로를 보니까 이 무렵에 선생님 아버지가 돌아가셨었거든요. 그리고 아버지 그 장례식장이 전라남도 광주에 있었는데 그리고 태풍이 오고 아버지 장례식은 치러야 되겠고 그리고 걱정이 정말 많았었는데 태풍이 비를 거의 뿌리지도 않고 피해도 별로 없이 지나가서 정말 천만다행이라고 했던 그 기억이 나요. 자, 아무튼 얘는 태풍이죠, 태풍. 자, 기억. 순간 최대 풍속은 서귀포가 서울보다 강했을 것이다. 옳은 설명이죠. 태풍은 이 그림처럼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남쪽에서 북쪽으로 이렇게 올라오는데 저위도에서 이렇게 올라오는데 저위도에 있을 때 힘이 대체로 세다. 그 다음 니은 강수량은 북부지방이 남부지방보다 많았을 것이다. 이것도 같은 이유죠. 태풍의 힘이 강했을 때 더 많은 비가 내리고 바람도 더 세니까요. 수도권은 가항반원, 영남권은 유현반원에 위치했을 것이다. 자, 이건 원리나 그런 건 굳이 몰라도 상관없어요. 그렇게까지 물어보는 건 지구과학. 자, 우리 지리는 태풍이 이렇게 이동할 때 이동 방향 또는 이동 경로의 오른쪽은 위험하다. 바람도 더 세고 비도 더 많이 내린다. 그에 비해서 왼쪽은 항해가 가능할 정도로 바람도 약하고 비도 적게 내린다. 그래서 오른쪽이 위험반원, 왼쪽이 가항반원이죠. 그래서 디귿은 옳은 설명, 리을
태풍의 강도는 태풍의 눈이 목포 부근에 위치할 때가 울릉도 부근에 위치할 때보다 약했을 것이다, 강했을 것이다. 정답은 기역, 디귿 2번이 되겠네요. 5번, 다음 글의 기역, 미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기역, 기후변화의 원인 중에서 자연적 요인은 태양 복사 에너지의 변화, 지구와 태양 간 거리의 주기적인 변화 등이고 인위적 요인은 주로 니은, 화석 에너지의 사용량 증가에 따른 디귿, 온실가스 배출량의 증가이다. 이러한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제사회는 1997년 교토의정서, 2015년 리을 파리 협정을 채택하였다. 하지만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협력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노력과 함께 미음, 개인의 노력 또한 중요하다. 1번, 기역의 영향으로 해수면이 상승하고 강수량 변동 현상이 심화되었다. 옳은 설명이죠. 그러니까 정답은 아니고요. 2번, 니은의 주요 원인은 화석 에너지에 기반을 둔 산업의 성장 및 인구 증가이다. 당연한 얘기니까 오답이고요. 그 다음 디귿에는 이산화탄소, 메테인 등이 있다. 이것도 옳은 설명이니까 정답은 아니네요. 그 다음 4번, 리을에서는 선진국에만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부과하였다. 잘못된 설명이죠. 지구온난화가 심해지면서 파리 협정에서는 선진국뿐만 아니라 개발도상국에도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부과하고 있어요. 5번, 미음의 사례로 친환경 및 에너지 효율이 높은 제품을 사용하는 것을 들 수 있다. 옳은 설명이죠. 6번, 다음 글의 기역 미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오랜 세월에 걸쳐 생성되는 토양은 암석의 물리적, 기역, 화학적 풍화의 산물과 생물에서 비롯되며 기후와 식생, 기반암, 지형 등에 따라 특성이 다르다. 토양은 크게 성숙 토양과 니은 미성숙 토양으로 구분하는데 성숙 토양은 다시 성대 토양과 디귿 간대 토양으로 구분된다. 토양은 생물이 성장하는 토대가 되며 농업, 임업 등 인간 활동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보기, 기역의 사례로 석회암이 물의 용식작용을 받는 것을 들 수 있다. 이건 그냥 기계적으로 외우시면 되죠. 화학적 풍화, 한국지리에서 나오는 화학적 풍화는요, 석회암이 물에 의해서 녹는 용식작용을 들 수 있고요. 이거밖에 물어보지 않고요. 그 다음에 고온 다습한 환경에서 잘 일어난다. 그 정도만 체크하시면 돼요. 기역은 옳은 설명이네요. 그 다음 니은, 미성숙 토양은 성숙 토양보다 토양층의 발달이 뚜렷하지 않다. 잘못된 설명이네요. 그 다음 디귿, 디귿은 기반암의 영향을 크게 받은 토양이다. 간대 토양은 기반암의 영향을 크게 받은 토양이고요. 성대 토양은 기반암의 특성이 그렇게 뚜렷하지 않다 보니까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그 지역의 기후나 그다음 기후에 따라 자라는 식생이 달라지거든요. 식생의 영향으로 토양의 성격이 결정되는 토양이에요. 그래서 기반암 또는 모암의 영향을 크게 받은 간대 토양이다. 옳은 설명이네요. 그다음 리을, 리을의 사례로 배수가 불량하다. 물이 잘 빠지지 않는다. 지표면에 물이 많다, 있다라는 뜻이죠. 이런 곳은 밭보다 논으로 많이 이용되는 것을 들 수 있다. 옳은 설명이죠. 우리나라는 쌀이 주식이다 보니까 벼농사를 지을 수 있는 곳은 어지간하면 벼농사를 짓잖아요. 자, 그래서 기역, 디귿, 리을이 옳은 설명이네요. 7번, 다음 글의 기역, 미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식생이랑 지표를 덮고 있는 식물 집단으로 그 분포는 기역, 기후와 관련이 깊으며 위도의 변화에 따른 수평적 분포, 산지의 해발 고도에 따른 수직적 분포로 나타난다. 우리나라는 남에서 북으로 가면서 난대림, 온대림, 냉대림이 분포한다. 식생의 수직적 분포는 제주도에서 가장 뚜렷하게 나타난다. 보기, 기역에서 우리나라는 기온보다 강수량 차이에 따른 식생 분포 차이가 크다. 잘못된 설명이죠. 우리나라는 전체적으로 수균 기후에 해당해요. 세계지리를 공부하는 학생들은 알겠지만 연 강수량 500mm를 기준으로 수목,
나무가 자랄 수 있는 곳과 그렇지 않는 곳이 구분이 되고요. 그보다 강수량이 적어서 나무가 제대로 자랄 수 없는 곳을 건조기후라고 불러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무리 연 강수량이 적은 곳이라 하더라도 500mm는 넘으니까 기억은 틀린 설명이에요. 그 다음 니은. 니은은 남해안 제주도 및 울릉도의 해발 고도가 낮은 지역에 주로 분포한다. 옳은 설명이죠. 그 다음 디귿. 디귿은 리을보다 낙엽, 화렵수의 구성 비율이 높다. 역시 옳은 설명. 리을, 냉대림은 침엽수림이 대부분이죠. 그 다음 리을, 미음, 제주도는 백두산보다 냉대림 분포의 해발 고도 하한선이 낮다가 아니라 높다죠. 기본적으로 기온이 높은 지역이다 보니까 해발 고도가 더 높은 곳에 올라가야만 냉대림이 분포하잖아요. 그래서 니은 디귿이 옳은 설명. 8번. 그래프는 수도권에 위치한 어느 지역의 두 시기 토지 이용 현황을 나타낸 것이다. 이 도시의 1985년과 비교한 2018년의 상대적 특성에 대한 추론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임야는 숲하고 야가 들 야자거든요. 그냥 나무가 심어져 있는 땅이라고 보시면 돼요. 노는 논이고요. 밭은 밭이고요. 대지는 이 대자가 무대할 때 대예요. 공연 같은 걸 하는 게 무대죠. 평평한 땅. 그래서 대지는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땅을 대지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이런 용어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택지. 택지는 주택을 지을 수 있는 땅을 택지라고 불러요. 뭐 도로는 도로고요. 공장, 학교, 뭐 기타는 뭐 다른 것들이고요. 자, 봤더니 건물과 도로가 크게 늘었네요. 자, 그래서 이걸 갖다가 한 단어로 정리를 하자면요. 이 지역은 1985년에서 2018년 사이에 도시화가 진행이 됐네요. 기억, 산림 면적 증가로 기온 조절 능력이 높아졌을 것이다. 잘못된 설명이고요. 강수량이 동일할 경우 빗물의 지표 유출량이 많아졌을 것이다. 빗물이 지하로 스며드는 게 아니라 지표면을 따라서 흐르는 걸 지표 유출량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지표면이 시멘트나 아스팔트로 덮이게 되면 불투수층으로 바뀌게 되면 지표 유출량은 많아진다. 옳은 설명. 다음 디귿. 인공열 증가에 따른 도심의 열섬 현상 발생 가능성이 높아졌을 것이다. 도시화. 맞는 설명이죠. 리을. 강수량이 동일할 경우 강수에 따른 하천 수위의 상승 속도가 느려졌을 것이다. 잘못된 설명이죠. 자, 이거에 대해서 설명하려면 너무 길어지니까 이해가 잘 안 되는 친구들은 앞에 있는 개념 설명 한번 봐주세요. 니은 디귿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수능 실전 문제. 그래프는 가다 기상현상 일수를 A, C 도시별로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가다는 각각 서리 일수, 열대야 일수, 황사 일수 중 하나이며 A, C는 각각 대구, 부산, 서울 중 하나임. 서리는 주로 추울 때, 열대야는 반대로 무척 더울 때, 황사는 주로 봄이죠. 이걸 바탕으로 나가 황사라는 거 알 수 있고요. 다가 열대야라는 거 알 수 있고요. 가는 서리가 내리는 일수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A, B, C를 구분하면은요. 뭐 다른 것보다도 뭐 서리 일수를 보고 구분하시면 될 것 같아요. 대구, 부산, 서울 가운데 서울이 가장 북쪽에 있잖아요. 그래서 서리가 제일 많이 내리니까 A가 서울이고요. 그 다음에 대구하고 부산 가운데서는 부산이 더 위도가 낮고 바닷가에 있는 항구 도시다 보니까 겨울이 더 따뜻해서 서리가 더 적게 내리죠. 자, 그래서 B가 대구고요. C가 부산이 되겠네요. 선택지 볼게요. 대구는 서울보다 황사 일수가 많다. 뭐 보시면 되죠. 황사 일수를 봤더니 대체로 서울이 대구보다 많네요. 잘못된 설명이고요. 2번 서울은 부산보다 열대야 일수가 많다. 다 그래프를 보면 되는데 열대야는 서울보다는 부산이 더 많네요. 잘못된 설명. 그 다음 3번 가는 노지에서. 자, 노지는 이슬이 내리는 땅을 말해요. 그래서 아무런 시설이 없이 그냥 맨 땅, 그러니까 하늘이 드러나 있는 그런 땅을 노지라고 불러요. 노지에서 재배하는 농작물의 생육 기간에 영향을 준다. 옳은 설명이죠. 무상일수가, 그러니까 서리하고 관련된 서리가 내리지 않는 무상일수가 농작물의 생육 기간을 결정해요. 3번이 옳은 설명이네요.
4번 다는 항공교통장애, 정밀기기 오작동 등의 문제와 관련이 깊다. 이건 황사에 대한 이야기고요. 그 다음 A, C 모두 연간 황사 일수가 연간 열대야 일수보다 많다. 황사하고 열대야하고 비교해봤더니 일수 자체가 다르죠. 열대야가 더 많아요. 정답은 3번. 2번 다음 자료는 새 자연재해 발생 시 행동 요령을 나타낸 것이다. 가다 자연재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가, 다는 각각 강풍, 폭염, 한파 중 하나임. 가는 바닷가는 파도에 휩쓸릴 위험이 있으니 나가지 않는다. 공사장과 같이 날아오는 물건이 있거나 낙하물의 위험이 많은 곳에는 가까이 가지 않는다. 강풍에 대한 이야기네요. 나, 창문이 닫힌 자동차 안에는 노약자나 어린이를 홀로 남겨두지 않는다. 현기증, 두통 등의 증세가 보일 경우 시원한 곳으로 이동하여 휴식을 취한다. 나는 폭염. 다, 수도관, 보일러 배관 등은 헌옷 등 보온재로 채우고 외부는 테이프로 밀폐한다. 심한 한기, 불분명한 발음 등을 느낄 때는 저체온 증세를 의심하고 바로 병원으로 간다. 한파에 대한 이야기네요. 너무 추우면 발음이 잘 안 되죠. 그래서 불분명한 발음이라는 말이 나와서 이게 뭐지? 싶어가지고 선생님도 약간 버벅였네요. 자, 1번 가에 대한 주의보는 해안 지역보다 내륙 분지 지역에서 주로 발령된다. 잘못된 설명이죠. 바람은 해안가 지역이 더 강하게 불잖아요. 마찰이 적으니까 바다는. 2번 나 폭염은 북태평양 기단의 영향을 크게 받는 계절에 주로 발생한다. 옳은 설명이니까 정답은 아니고요. 3번 나는 폭염은 강풍보다 최근 10년간 인명피해 발생자 수가 많다. 사실 이건 학생들이 알기 어려워요. 그래서 이 문제에서도 3번을 알든 모르든 이제 정답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이제 선택지 같은 걸 구성을 한 거고요. 정답은 명백하게 1번이고요. 그래서 3번은 설명이 잘못됐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폭염으로 인해서 발생한 인명피해가 강풍보다 더 많은 거네요. 4번 나, 다는 모두 가정의 에너지 소비량을 증가시킨다. 냉방해야 되고 난방해야 되고 옳은 설명이죠. 5번 가다 발생 시 공통적 행동 요령으로 불필요한 외출 자제를 들 수 있다. 옳은 설명. 3번 그래프는 가다 지역의 자연재해 피해액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가, 다는 각각 강원, 경기, 전남 중 하나이며 A, C는 각각 대설, 태풍, 호우 중 하나임. 자연재해별 피해액은 2019년도 환산 금액 기준임. 자, 피해액을 나타낸 거죠. 자, 그래서 대설, 태풍, 호우 가운데 피해액이 훨씬 적은 거, 다른 것보다 훨씬 적은 게 대설이죠. 그래서 세 지역 모두에서 피해액이 제일 적은 C가 대설이 되겠네요. 그 다음 경기, 강원, 전남 세 지역에서 피해액이 독보적으로 제일 많은 자연재해를 꼽으면요. 강원도는 호우, 경기도도 호우, 그 다음에 전남은 태풍이 돼요. 가나 다에서 피해액이 제일 많은 자연재해를 봤더니 가와 나에서는 비가 지금 피해액이 제일 많고요. 비가 피해액이 제일 많죠. 그 다음 다는 A가 피해액이 제일 많아요. 다른 연도를 봐도 거의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A가 태풍이고요. 다가 전남이에요. 그 다음 B는 호우가 될 것이고요. 그 다음 경기하고 강원을 구분하려면 제일 좋은 건 강원도는 다설지, 대설, 눈이 많이 내리는 지역이 있으니까 대설 피해가 경기도보다 더 많을 것이다. 그거 보고서 C의 어떤 양을 보고서 나가 강원, 그 다음에 가가 경기라는 거 알 수 있어요. 선택지 볼게요. 1번 A의 피해액은 대부분 장마 전선의 영향을 받는 7월에 집중된다. 아니죠. 이건 B에 대한 설명이죠. 2번 B는 열대 저기압으로 강풍과 호우를 동반한다. 이건 A 태풍에 대한 이야기고요. 그 다음 3번 C는 호남 지방의 경우 주로 북서풍이 불 때 발생한다. 옳은 설명이죠. 앞에서 다설지 이야기하면서 영동 지방은 북동 기류, 그 다음 호남 지방은 주로 북서풍이 불 때 발생한다라고 이야기했었죠.
그 다음 4번 가는 전남, 나는 강원, 다는 경기이다. 잘못된 설명이죠. 그 다음 5번 2010년부터 2019년에 태풍 피해 합계는 경기가 전남보다 많다. 잘못된 설명. 4번 그래프는 내 지역의 기온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단, 가, 라는 각각 강릉, 서울, 인천, 홍천 중 하나임. 자, 내 지역은 기후 단원에서 굉장히 자주 나오는 지역이에요. 그 이유가 위도는 비슷한데 인천은 황해안, 그 다음 서울은 황해안에 가깝지만 내륙, 그 다음 홍천은 완전히 내륙, 그 다음에 강릉은 동해안에 있잖아요. 물론 그 여기에 있는 대관령 끼워 넣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바다에 있는 울릉도를 넣기도 하는데 어쨌든 인천, 서울, 홍천, 강릉은 위도가 비슷하다. 자, 그래서 중부지방에 모두 이렇게 위치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네 지역을 구분하는 건 8월 평균보다는 1월 평균 기온의 차이가 더 크니까 그거 보고 구분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1월 평균 기온이 제일 높은 가가 강릉이고요. 그 다음에 제일 낮은 라가 홍천이고요. 그 다음 서울하고 인천은 거리가 가까우니까 별 차이가 나진 않지만 그래도 바닷가에 있는 인천이 더 기온이 조금 높아요. 나가 인천이고요. 다가 서울이 되겠네요. 자, 이렇게 구분하면 나머지 건 그냥 그래프를 그대로 읽으면 되는 거죠. 보기, 기억, 강릉은 홍천보다 8월 평균 기온의 상승폭이 크다. 큰 차이가 나는 건 아니지만 홍천이 더 많이 올랐네요. 니은, 가, 나는 강릉과 인천은 해안, 다라는 서울과 홍천은 내륙에 위치한다. 옳은 설명이네요. 그 다음 디귿, 가, 라 중 강릉 및 홍천은 서울 및 인천보다 1월 평균 기온의 상승폭이 크다. 잘못된 설명이죠. 자, 이건 뭐 지구온난화의 영향도 있겠지만 이 시기에 인천과 서울이 훨씬 더 도시화가, 그러니까 도시 인구가 늘어나고 그렇게 되면서 열섬 현상, 인공열 그것 때문에 기온이 더 크게 오른 거예요. 그 다음 가, 라 중 모두 8월 평균 기온보다 1월 평균 기온의 상승폭이 크다. 가라 중 모두가 아니라 가라 모두네요. 정답은 니은, 리을 4번이 되겠네요. 5번 그래프와 같은 변화의 원인이 된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으로 적절한 내용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우리나라의 서리 일수가 이 기간 동안 전체적으로 줄어들었고요. 열대야는 많이 늘었네요. 자, 서리, 열대야 전부 다 기온하고 관련된 거고요. 기후 변화, 뭐 그 중에서도 지구 온난화가 되겠네요. 기억, 탄소 발자국 인증 제품을 사용한다. 옳은 설명. 전자제품을 사용하지 않을 때는 플러그를 뽑아둔다. 역시 옳은 설명. 로컬 푸드 소비를 줄이고 글로벌 푸드 소비량을 늘린다. 잘못된 설명. 리을, 자가용 이용을 줄이고 걷거나 대중교통 이용을 늘린다. 에너지를 적게 쓰자는 얘기죠. 옳은 설명이네요. 기억, 니은, 리을이 정답. 4번. 6번. 지도는 두 토양이 주로 분포하는 지역을 나타낸 것이다. 가나 토양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는 뭐 한강, 남한강, 뭐 북한강, 그다음 뭐 낙동강, 그다음 뭐 섬진강, 영산강 이렇게 선 형태로 나타나는 걸로 봐서 하천 주변에 있는 충적토예요. 하천 충적토. 자, 그래서 하천 충적토는 미성숙 토양이죠. 바닷가에 있는 염류토와 더불어서 대표적인 미성숙 토양이에요. 그다음 나는 강원도 남부, 그다음 충청북도 북동부 지역에 이제 이렇게 분포하는 걸로 봐서 석회암 풍화토가 되겠네요. 테라로사, 석회암 풍화토. 자, 1번 가는 회백색의 성대 토양이다. 회백색의 성대 토양은 냉대 기후 지역에 분포하는 포도조를 말하는 거고요. 2번 나는 기후와 식생의 영향을 받아 형성된 갈색 산림토이다. 석회암의 풍화를 받아 만들어진 적색토죠. 테라로사. 3번 가는 나보다 토양 생성 기간이 길어 토양층의 발달이 뚜렷하다. 설명에 반대로 되어 있고요. 4번 나는 가보다 기반암의 특성이 많이 반영된 간대 토양이다. 옳은 설명이네요. 5번 가 분포 지역의 경지는 주로 밭이 아니라 논, 하천 충적토니까 범람원 되겠죠. 주로. 그 다음에 나
분포 지역의 경지는 주로 논으로 이용된다. 석회암 풍화토, 테라로사 반농사죠. 배수가 양호해서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자, 여기까지 해서 7강 자연재해와 기후변화 문제 해설 마쳤고요. 다음 8강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